안녕하세요. 저는 빅나티입니다. 오늘은 노폭 캠페인에 참여하러 왔는데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좀 뻔한 얘기들을 할 건데 중요한 얘기니까 끄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노래도 들려드릴 텐데 노래를 듣고 생각나는 가사를 활동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노폭 캠페인 인성교육을 시작할게요. 존중을 통해 비폭력 문화를 만드는 노폭 캠페인은 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폭력을 멀리하기 위하여 나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왜 존중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작년 말 청와대 게시판에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 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3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하며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고등학생 1학년인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골든타임을 놓쳐 심각한 뇌 손상이 왔을 뿐 아니라 많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가해자들은 기절한 피해자를 119에 신고하지도 않고 도리어 물을 뿌리고 이리저리 차가운 바닥에 끌고 다니며 장난을 쳤다고 해요.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전에도 큰 처벌 없이 이를 무마시켰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청원이네요. 청원을 보며 생각해 보아요. 피해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무섭고 아프고 자신을 도와줄 그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청원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리셨을 거예요. 이렇듯 학교 폭력은 부모님과 가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연예계, 운동계 모두 과거에 저지른 학교 폭력 사건이 큰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가해자에게는 그저 학창시절 철없이 한 행동들에 불과했지만 피해자는 평생을 잊지 못할 상처와 분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 폭력 사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학교 폭력 사실이 있어도 루머로 그치고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해주고 아파해주면서 가해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학교 폭력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고 근절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가해자가 연예인, 유명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았다면 용기 낸 피해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억울하게 지내야 했을 거예요. 피해자는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 때문에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반면 가해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승승장구하며 살아간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신고를 당한 가해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사소한 일인데 시간이 지난 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억울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 철없었던 행동이다 라고 포장하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폭력을 가하는 행동은 철없는 행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만큼 상대방의 행복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요?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가 중요하답니다. 주위 사람들이 사진 속 청원의 피해 학생을 조금이라도 지켜주고 관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청원이었겠죠. 이런 일을 겪을 때까지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는 것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피해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 자신,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면서 폭력을 거부하는 자세를 배워보려고 해요.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잘 참여해주세요. 먼저 폭력에 대해 알아보는 OX 퀴즈를 풀어볼게요. 화면에 나타나는 7개의 사례들을 보고 폭력이라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과연 몇 개가 O일지 세어보세요. OX 퀴즈 시작! 첫 번째 퀴즈. 뒷자리에서 휴지 조각을 끊임없이 던진다. O일까요? X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말해보세요. 하나, 둘, 셋. 선생님도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면 서로 장난친다고 휴지 조각, 종이 조각 등 작은 물건들을 던지고 했던 기억들이 나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장난이 아닌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해야 해요. 두 번째 퀴즈. 아무 이유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톡톡 건드린다. 자, 하나, 둘, 셋. 장난처럼 가볍게 톡톡 건드리는 것들도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은 불쾌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죠? 세 번째 퀴즈. 여러 사람 앞에서 쟤 원숭이 닮지 않았냐? 하며 놀린다. 하나, 둘, 셋. 친구들을 놀리는 경우는 정말 많이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장난으로 친구들을 놀린 적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고 넘기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분명 상처를 받았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상처를 주려고 했던 말이 아닌데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놀리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외적, 내적인 모습을 비하하고 장난치며 놀리는 것도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비폭력 문화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말아요. 네 번째 퀴즈. 누군가를 청소 도구함 뒤편 등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가두어둔다. 자, 하나, 둘, 셋. 어떤 장소로 친구를 불러내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또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퀴즈. 귀여워 하면서 볼을 얼얼하게 꼬집는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이런 경우 상대방은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칭찬을 해주면서 동시에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칭찬에 고마워하지도 못하고 폭력에 화내지도 못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겪게 될 거예요. 칭찬은 칭찬답게, 폭력은 멀리. 상대방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칭찬해 주자고요. 6번째 퀴즈. 단체 채팅창에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을 올린다. 자, 하나, 둘, 셋. 채팅창, 커뮤니티, SNS를 활용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요.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아닌 가상의 공간을 활용한 폭력 또한 상대방에게는 큰 두려움과 상처로 다가온답니다.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도 쉽게 소문이 나고 더 안 좋은 말들로 부풀려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요. 마지막 7번째. 갑자기 체육복 좀 빌려갈게 라고 하며 다른 사람의 체육복을 가져간다. 자, 하나, 둘, 셋. 선생님도 중고등학생 때 체육복을 가져오지 않아서 친구들의 체육복을 빌렸던 적이 많아요. 친한 친구들끼리는 서로 체육복을 빌려주기도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체육복을 빌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서 친구가 체육복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돌려주지 않고 귀찮다는 핑계로 일부러 자신의 체육복을 가져오지 않는 친구들이 점차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체육복을 빌려준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를 입게 되자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친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사소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일도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고 존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자,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과연 5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지금 보신 7가지 모두 정답은 5. 왜 모두 다 폭력에 해당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폭력의 범위는 직접 때리는 것보다도 더 넓어요. 말로 욕설을 하거나 놀리는 언어폭력, 아프게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분 나쁘게 건드리거나 가두는 것 등을 포함하는 신체폭력, 얼굴을 보지 않고 채팅창이나 SNS에 소문을 퍼뜨리고 모욕하는 사이버 폭력까지 모두 폭력이랍니다. 따라서 앞에서 본 사례들은 모두 폭력에 포함되죠. 그렇다면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어요. 폭력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폭력이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폭력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먼저 가해자가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라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통해 형벌을 받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해요. 당장의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잘 살 수 있는 많은 기회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최근 몇몇 연예인들이 과거의 학교 폭력을 저지른 일 때문에 오랜 기간 노력하여 준비한 연예계 활동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 가해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둘째,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돼요. 학교폭력 피해자 A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을 당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어요. A 학생은 교실 창틀에 올라가거나 자신의 몸을 쥐어뜯는 등 돌발 행동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 가족들과 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죠. 우울증 약과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하고 4년 동안 300차례가 넘는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어요. 이처럼 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방관자 또한 폭력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2004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리처드 헤즐러 박사와 오하이오대 그레고리 젠슨 박사가 과거 집단 괴롭힘을 지켜본 대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어요. 조사 결과 이들이 받은 심리적인 충격이 천재지변이나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을 때와 비슷했다고 해요. 엄청난 충격이죠. 방관자들은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방조범으로 범죄인이 되며 동시에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까지 경험하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폭력이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어요. 화면의 표에 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어요. 폭력이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폭력이 습관화되면 가해자는 결국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리게 되고 미래의 기회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요. 학교의 처분, 형사처벌로 인한 기록의 흔적, 직업적 기회 상실 등 많은 기회를 잃게 되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한데요. 신체적 폭력을 입은 피해자는 수많은 상처와 고통, 후유증을 가지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불안, 공포, 우울에 시달리게 됩니다. 후유증과 트라우마는 평생에 걸쳐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마지막으로 방관자 또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자신도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요. 방관자도 법적으로 가해자에 포함되어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하죠. 폭력이 모두에게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았다면 폭력이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까요? 폭력은 어떤 경우에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해요. 가해자가 생각하기에 사소한 장난 같아 보여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평생의 고통과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거나 상상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면, 과연 함부로 폭력을 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폭력을 막을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사람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존중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그대로 풀었으면 높이어 매우 중요하게 대한다는 뜻이죠. 만약 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즉, 나 스스로를 높이어 중요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과 타인 모두를 가치 없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또한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나의 만족과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의료진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아무리 직업정신이 투철하다고 할지라도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하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의료진들은 환자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잠시 소중한 자신의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등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을 다해 주었어요. 의료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또한 시민들의 도움으로 응급 환자를 살릴 수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응급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가던 응급차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주위에 있던 시민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응급차를 들어보기도 하고 발빠르게 들 것을 꺼내 환자를 병원으로 직접 이송하기도 하였어요.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는 200m의 길을 많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환자를 이송했답니다. 부상을 입었던 구급대원도 함께 힘을 모았는데요.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타인도 소중하게 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존중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선생님은 존중을 실천하는 사례를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까운 내 친구, 가족 등 지인들도 분명 서로를 존중해주고 있을 거예요. 일상에서 존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진정한 존중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나를 존중하는 자세란 과연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의미를 담은 노래 한 곡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BTS의 Answer, Love Myself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는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라는 의미를 담은 가사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보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예시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려주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선생님은 지금 날 위한 행보는 바로 날 위한 행동, 날 위한 태도, 그게 날 위한 행복이라는 가사를 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외모가 멋져야 할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해야 할까요? 아니면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손병호 게임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선생님이 말하는 몇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해당된다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볼게요. 자, 그럼 10손가락을 펼쳐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내가 더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손가락을 하나 접어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이해하는 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손가락을 하나 접어주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라면 실패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손가락을 하나 접어주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화가 나면 왜 화가 났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손가락을 하나 접어주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은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손가락을 하나 접어주세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이든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만큼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손가락을 하나 접어주세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평소 여러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손가락을 하나 접어주세요.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손가락을 하나 접어주세요.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손가락을 하나 접어주세요. 열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손가락을 하나 접어주세요. 자, 손병호 게임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남아있는 손가락은 몇 개인가요? 7개에서 10개 정도 손가락이 남은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분들에게 부끄러운 아기 사자라는 별명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는 편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찬도 잘하고 축하도 잘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겸손 왕인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해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져 보면 어떨까요? 오늘만큼은 나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겸손함부터 칭찬을 해드릴게요. 식물을 키우듯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성을 다해 키워봅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부터 바로 내가 나를 멋지게 응원해보자고요. 부끄러운 아기 사자는 나 자신보다 타인의 시선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대요. 시간이 된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일기장이 한 해, 두 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칭찬 부자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두려움을 버리고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4개에서 6개 정도 손가락이 남은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께는 싱숭생숭 아기 수달이라는 별명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 정도면 괜찮지 하고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랍니다. 하지만 가끔은 스스로에게 자책을 하며 마음이 속상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지나간 자책은 쿨하지 못한 거 아시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가장 용감한 행동은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 샤넬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행복의 공식은 단순한 것 같아요.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스스로의 방식을 찾을 것을 선생님은 추천한답니다. 4개 미만으로 손가락이 남은 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께는 천하무적 아기 코끼리라는 별명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나. 스스로 높은 만족감을 갖고 있어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당신에겐 당신 자신이 이미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타인이 어떻게 보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당신은 어디를 가도 인기 만점입니다.
자신감이 가득한 덕분에 새로운 시도도 두려워하지 않는 에너자이저. 선생님은 여러분의 자존감이 부럽네요. 하지만 지나친 자존감은 자칫하면 지나친 자기사랑과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다는 사실만 꼭 기억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꼭꼭 약속해요. 손병호 게임은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사랑과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존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해주는 만큼 다른 사람 또한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다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음의 가치 중 3가지를 골라서 존재 가치 선언문을 만들어 보아요. 예를 들어 꿈, 노력, 성찰이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소중한 단어라고 생각해서 골랐다면 그 단어를 사용해서 나 송 누구누구는 꿈을 갖고 노력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다 와 같은 문장을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배움, 도전, 노력이라는 단어를 골라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도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늘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으로 선언문을 떠올려 보았답니다. 다 해보았나요? 직접 선언문을 떠올려 보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이런 거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덕분에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삶에서 잘 실천하며 스스로를 더 존중해 주어야겠다고 다짐도 하게 되었고요. 이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잘 돌아보며 스스로를 존중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스스로를 존중한다면 그만큼 타인을 존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역시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요. 특히 내가 직접 들었을 때 기분이 상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면 좋아요. 화면의 예시를 참고해서 잠시 생각해 보아요. 떠올려 보았나요? 어떤 말들이 생각나나요? 듣고 싶은 말로는 수고했어. 네가 있으니 큰 힘이 되는구나. 라는 말들이 선생님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것밖에 못해? 나중에 뭐가 될래? 처럼 듣기 싫었던 말들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화면 속 질문들을 통해 존중하는 대화법을 실천해 왔는지 성찰해 보아요. 첫 번째,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아마 여기서 느껴졌던 기분은 좌절감, 속상함, 분노 같은 것들이지 않았을까요?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분노, 억울함, 불만 등도 생기게 되고요. 누구든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많이 상할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도 부모님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을 하거나 친한 친구에게 모진 말을 한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텐데 말이죠.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느꼈던 기분을 상대방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어쩌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해요. 세 번째,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자주 해주는지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보니 어떤가요? 듣고 싶은 말은 있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말을 듣고 싶고 존중받지 못하는 말은 듣기 싫어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잘 해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네요. 존중받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주면 어떨까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 줄 거예요. 이 점을 모두가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폭력은 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요. 그럼 우리가 존중을 통한 비폭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 노폭 캠페인에 참여하는 거예요. 스텝 1. 활동지를 펴고 교내 실천 활동을 진행해요. 우리의 노폭 생활을 위한 내 손으로 전하는 리스펙트, 공익광고 캠페인 만들기를 한 후 존중이 있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우리 함께 리스펙트, 지역사회 캠페인을 진행하면 된답니다. 스텝 2. 작성한 활동지는 집으로 가져간 후 가정 실천 활동을 진행해주세요. 스텝 3. 굿네이버스 굿액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내가 작성한 공익광고 홍보 포스터를 인증해주세요. 스텝 4. 노폭 챌린지 참여를 통해 SNS에서 나만의 리스펙트를 보여준 후 인증이 끝난 활동지를 학교로 꼭꼭 제출해주세요. 4가지를 모두 다 완료하면 노폭 캠페인 참여 끝! 이 세상 모든 폭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노폭! 학교가 끝나고 저는 굿네이버스 노폭 캠페인 노래를 녹음하러 왔습니다. 가사는 쓰면서 좀 존중과 사랑의 힘, 폭력을 이기는 사랑과 존중의 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사를 열심히 썼고 이제 녹음만 남아서 녹음을 열심히 해보러 가겠습니다. 화이팅! I'm in my mood, 내 기분이 어때?
타는 택시 뒷자리에서 많은 악취 날 맞아주는 친구 마치 쉬는 시간 종소리 같이 반가운 맘에 인사를 건네 How you doing my man 별다른 건 놓고 그냥 죽었지 I say okay okay 현석이랑은 좀 어때 결국엔 no pain no fan 그러지 말고 밥 한 끼 어때 Hold up wait wait 멈춰 에이. 친구보다 love 먼저 에이. 친구 좋은 게 뭐야 Ready set get launch I'm in my mood 네 기분이 어땠는지 boo Just let me know 네 하루가 어땠는지도 I'm in my mood 네 기분이 어땠는지 boo Just let me know 네 하루가 어땠는지도 You're feeling good my friend You're feeling blue my man 낮이든 밤이든 call me up it's okay I'm feeling good my friend I'm feeling blue my man 힘이 든 날에는 미소를 기억해 yeah. 노폭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 스텝 1. 교내 실천 활동을 통해 제가 부른 노래와 어울리는 앨범 커버와 가사를 활동지에 적어주세요. 스텝 2. 작성한 활동지는 집으로 가져가 가정 실천 활동을 진행하시고 굿액션 홈페이지에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스텝 3. 나눔 가족 참여를 통해 다른 이웃들에게도 존중 표현을 한 뒤 모든 활동이 끝난 후 활동지는 다시 학교로 제출. 스텝 4. 마지막으로 노폭 챌린지에 참여하면 굿네이버스와 제가 여러분들의 교실로 간식을 쏘겠습니다.